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게 더 편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 키움까지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이런저런 초대해 주셔서. 근데 오늘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게 참 미용인들이 이게 고물가에 경기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네. 어떤 지금 샵도 운영하시고 또 많이 교육을 하시니까 네. 그분들한테 어떤 해안의 지혜를 좀 아하.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끼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아, 네. 모두들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슬기롭게들 잘 이뤄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간혹은 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점들 또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미용인들이 그냥 워낙 성실하고 근면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시죠. 네, 그래서 조금만 시야를 넓히시면 훨씬 발전적인 시도들을 해나가면서 또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이제 시야를 좀 좁은 시각에서 그냥 그 일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물가 오르고 세금 오르고 네. 또 미용실이 출점이 막 16만 개 이렇게 넘고 엄청 많으니까 미용인들이 이제 뭔가 조바심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또 막 여기저기 뭐 세미나 다니고 이게 지금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래서-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조금 음. 그런 것들을 집 짓듯이 좀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이거 해야 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이건 좀 기다려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사업이 됐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듯이 사업도 좀 꾸준히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시기적으로. 땅 좋은 땅 만나서 좋은 땅 다지듯이 자기 철학을 심고 정신을 심고 어떤 문화를 심겠다. 나는 어떤 팀을 가지고 가겠다. 그 나하고 맞는 가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방향성을 딱 잡고 준비를 하면 좋겠고, 그런 땅이 준비가 된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기둥을 세울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 기둥을 좀 세우는 편이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서비스 기둥을 세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간 환경에 대한 이렇게 기둥을 세 개를 크게는 세우지만 또 작은 기둥이 그 사이사이에 예. 심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빛나는 게 이제 지붕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마지막에. 생각해요. 네. 그걸 좀 이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미용실에서 손님이 있으면 일하다가 손님이 없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뭐 가서 세미나나 배워오고 또 뭐 이렇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냥 안주하다가 안 좋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을 못 세우시는 분이죠.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불안하고 그런 부분. 근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거 이제 세워서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내 체인점을, 그러니까 규모 있게 하는 사롱과 혼자 하는 사롱, 네, 이런 네.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정신적인 거, 어떤 설계를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미용업이 됐든 간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미래를 내가 가질 것인가를 미래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래를 상상한 거를 집을 짓듯이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많은 분들이 미용실 다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용실도 업에 대한 철저한 나만의 개념이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어떤 미용실을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다지는 것부터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든다라면 본인이 나는 그야말로 뭐 아이들 전용 사롱을 하겠다. 또 남성 전용 사롱을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게. 또 심지어는 요즘에 반려동물들이 많으니까 반려동물하고 함께 움직이는 사롱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오기만 하나요? 아니면 와서 반려동물도 자르고 사람도 자르나요? 아니, 그 옆에다가 이제 애견 미용실도 하고 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추세적으로 보면 메리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기 생각났는데 어떤 빌라가
그 빌라는 애견 동물이 있는 사람한테 분양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갖고 미용실도 서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미용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용실은 컨셉이 분명하면 안 되냐는 거죠, 저는.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꾸아퍼스트는 저는 고급 사롱을 하겠어 라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감사하게도 또 현대에서 오래 저희 매장을 이어갈 수 있었고 또 좋은 고객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런 좋은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저희 꾸아인들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고객 만나니까 좋은 뭐 이렇게 그야말로 수입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셉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고객 말씀이 나왔으니까 고객한테 이제 주는 우리가 어떤 상품, 메뉴, 고객한테 주는 가치가 물론 꾸아 얘기를 비롯해서 어떤 거에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아, 거기에 오고 싶은 고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고 얘를- 싶은 마음을 들게? 나는 예를 들어서 반려식물, 반려동물이 요즘에 워낙 그런 게 유명하니까 그리고 함께들 하니까 나는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그 미용실에 갈 수 있죠. 그렇게 고객을 약간의 컨셉을 갖고 자극하면서 고객을 같이 오게 하는 거죠.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고객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위치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100%는 아니어도 내가 추구하는 미용실의 컨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미용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미용해서 누구나 오는 미용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저희는요 우리 그 지역에서 3대 가족이 오는 미용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다 오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은 오시면 예뻐지면 사진을 찍어서 벽에 전시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것으로 사업적인 테마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내가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용실에 컨셉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제가 안타까운 거지.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꾸아퍼트부터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네. 이제 꾸아퍼트 매장 가보고 대표님 매장 가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객관적으로. 이 매장은 고객한테 배려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감사합니다. 말하고 다른데 서비스는 어떤 상업적인 거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배려는 일단 그 사람의 마음 기쁨까지 보살펴주는 그런 거. 엄마가 뭐 자식을 키울 때 서비스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개념, 따뜻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셨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아름다움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꾸아인들의 기본 마음가짐을 따뜻한 살롱 만들기로 우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인간적인 전문가. 네. 특히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람과 사람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고 같이 어깨동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야 소통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돼서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가끔 꾸아퍼트 얘기를 할 때 같으면 이제 참 이 매장은 배려하는 매장인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 샴푸실에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분들 영상 보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다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샴푸를 가장 테크닉적으로 가장 시간적으로 소비를 해서 열심히 진짜 해주는 직원이 있고 스텝이 있는 게 꾸아퍼트라는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 가장 핵심에 또 있고. 네. 근데 저조차도 헤어 샴푸라는 얘기를 저희는 좀 안 하고요. 바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스. 저희 꾸아퍼스트에서는. 근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처음
저희가 공간을 구성할 때부터도 가장 중심에 놓고 있어요. 대부분 시술 다이들 스테이션을 가운데 놓는 경우들이 많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에서도 제가 디자인을 대략 많이 하는 편인데 가운데 존재하게 하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근데 약간 공간이 뭐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변화를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항상 바스존은 가운데여야 된다. 그리고 정말 제가 그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어야 된다. 안락함이 편안함이겠지만 그리고 그 공간에서도 이런 것 시간을 재촉하지 않아요. 저희는. 기본적인 바스 시간이 있긴 해요. 뭐 메뉴에 따라서. 그렇지만 가끔 우리 미용실들은 빨리 해와, 빨리 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매출 쓰려면 서두르고 고치고 하면서 인턴이 저기를 하는데 네, 절대 그걸 진짜 이게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그걸 정말 충실히 해주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 없어. 인터넷들이 여긴 샴푸가 너무 힘들어서 샴푸가 길어서 힘들다고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공채만 저희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입사교육을 한 달 이상을 하거든요. 한 달이. 그럴 때 네. 그들에게 샴푸에 대한 중요성, 우리 바스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하게 녹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그리고 이 메뉴마다의 최소한 시간이 이렇게 돼야 되는 프로세스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고 디자이너라고 해서 고객이 많다고 빨리 해줘, 빨리 해, 재촉하고 이런 게 없죠. 어찌 보면 저는 솔직히 커트의 시간을 줄여도 바스의 시간을 줄이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야, 이게 포커스예요. 네. 어떻게 보면 막 빨리 회전해서 매출 올리려고 하다 보면 디자이너들이 보채고 빨리 해 이렇게 하고 대표님 같은 경우 야 그래갖고 남겠냐면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 편안함을 우선 한다는 게 이거를 진짜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네. 근데 바스실이 너무 중요한 게 바스실에 고객도 오시면 바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직원들도 미용을 좋아서 선택해서 현장에 취업을 하면 바스부터 시작하거든요, 고객하고. 근데 그 만나는 공간이 처음이라는 곳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도 자신있게 나는 가운데 바스실에서 이 일을 한다는 이 자부심도 있게 해주고 싶고요. 고객도 오셔서 정말 훈련된 바스를 받는 그 느낌에 편안함을 갖죠. 그러면 저도 가서 받아보고 싶네요. 빨리 오셔야죠. 그러면 정말 디자이너하고 대화도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저희가 아로마로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로마 스타트, 아로마 슈닛이라는 그 메뉴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은 이건 제 생각인데 저희한테 오시고 싶으면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거기만의 그 독특한 어떤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차별화가 된 거죠. 네. 그 차별화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없는 거.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샴푸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이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샵 말고도 잘 되는 샵은 분명히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컷 하나 더 하려고 하지 샴푸 시간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고객이 희망하고 원하는 바도 좀 바뀌었잖아요. 뭐라 그럴까? 단순히 컷하고 팜하고 염색하러 저희 사롱에 안 오세요. 뭔가 새로운 환상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새로운 환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면 고객은 정말 어째요? 영원한 저희 강력한 팬시머가 되는 거죠. 찐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그렇게 이제 스파실러부터 여러 가지 이제 배려가 있고 또 뭐 매장에 가면 뭐 비너스상부터 뭐 독특함이 있습니다만 이번엔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은데
그 직원들이 진짜 스타급들 잘하는 기둥이 되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네. 직원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는 사실 직원 관리라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직원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지. 네, 네, 또 그런 네. 부분을 또 실천하고 계신데,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직원 단합이나 문화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뭐 조금 긴 세월이라면 긴 세월 동안 식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표님 말씀처럼 사랑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매사에 감사하면서 그들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말 그대로 위에 어떤 리더가 될수록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직원이 부족한 거를 끄집어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제가 가끔은 저희 이제 매월 조회를 하고 예전 코로나 전에는 그랬는데 100명이든 이렇게 모이면 지금부터 먼지 털어볼까? 제가 이래요. 그러면 먼지 털어보세요. 누가 제일 먼지가 많이 나오겠어요? 제가 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 것이 내가 그 펜싱 용어 중에도 뚜시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찔린 사람이 알아요. 그것처럼 내가 살아온 만큼, 내가 최고의 위치에 있는 만큼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마음으로 가야지. 이게 말좋다고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살아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이들한테, 직원들한테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이면서 가면 포유류는 어때요? 뒷모습을 보면서 온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교육법이 있어요. 따뜻한 사랑으로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반듯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그 모습으로 함께 와주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보고 연락 오면, 교수님, 우리 직원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사실 답을 주지도 않지만 줘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대표님을 제가 교육대 이렇게 가서 뵈면 그 인턴 애들까지 아이고 잘 보냈어 그러고 작은 그 시작한 애들까지 일일이 만져주면서 하는 게 그 따스함이 이게 치환되고 결국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랑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이런 예시가 있어요. 뭐냐면 직원한테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만큼 잘해준 사람 없어요. 나한테 막 눈을 부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동료 원장들이 다 그런데요. 너만큼 잘해준다고. 그래서 뭐 해줘요? 그랬더니 막 아침 일찍 나와서 자기가 청소해주고 빨래 도와주고 다 한대요. 아이고 원장님 애들이 그 힘들어한다는 걸 모르셨군요. 이제 그런 거죠. 잘못된 그렇죠. 거. 네. 걔들이 하는 걸 쳐다봐줘야 되는데. 그리고 뭐 제가 가끔은 혼자 생각, 내가 20살 때는 뭘 했을까?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20살 때는 저 반만큼도 못했어. 그냥 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 어린 친구들이. 그리고 요즘에 뭐 MZ세대라고, 요즘 애들 저래, 요즘 애들 뭐 이래, 라고 막 우리는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평가보다는 시대가 흘러가면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쟤네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뭐를 깨닫고 있는지, 뭐를 느끼고 있는지 가서 배우려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가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들하고 어떻게 보면 사고에 그런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요즘 애들 저래, 요즘 애들 이상해, 뭐 이렇게 조금 아이들한테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개념이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뚜시에라는 그 단어가 예. 정말 펜싱을 하는 그게 아주 미세해가지고 찔린 사람이 아는 거래요. 우리 대표님 그러잖아요. 운전하다 접촉 사고 쫙 나면 운전 오래 한 사람 누가 잘못한 건지 알잖아,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그 리더들이 반성하는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하고 실천하는 건데,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또 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미용계가
새로운 새싹, 새로운 미용인들이 성장이 없는 그런 미용 시장이 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스텝 없는 미용실, 공유 미용실, 1인 미용실들이 되게 이제 차세대 성장이 없는 구조로 갔는데, 그래도 대표님은 꾸준하게 공채를 통해서 직원을 키웠잖아요. 그죠?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미용 시장을 크게 볼 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어떻게 똑 부러진 논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래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꾸어퍼스트는 고급을 지향하고 고급 헤어살롱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파리에 이 좋은 브랜드를 한국에 런칭을 한 만큼 제가 가지고 가는 컨셉은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컨셉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조직원의 그 가치관이 맞아떨어지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젊은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자유소득자라든가 근로자의 그런 갭의 문제로 인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결국 어떤 문화가 설정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기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제도적인 문제도 정리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긴 할 수 있고, 또 제가 고급을 지향하는 헤어사롱을 제가 만들어 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일체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직 문화를 좀 정확하게 심고 싶어요. 근데 좀 안타깝죠. 근데 좀 이제 경쟁이나 모든 부분이 여러 면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미용인들 정말 지금 어려워하는 그 미용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용기의 어떤 말씀도 괜찮고, 제가 만약 1인 샵이라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장을 좀 규모 있게 한다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힘이 되는 어떤 뭐랄까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주신다고면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1인 샵이라고 정말 이렇게 영업을 잘하시는 원장님들 계세요, 보니까요. 예. 너무 멋지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항상 공부를 하세요. 공부한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열정이 꾸준하세요, 보면.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뭐냐면, 공부를 1인 샵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노력 안 하고 안주한다든가, 이 정도면 됐어라는 열정을 포기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1인 샵의 그 멋진 보석 같은 빛을 못 내시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는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열정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끝없이 토해내셔야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안주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그런 게 아쉬워요. 그리고 어떤 약간의 혼자 하시다 보니까 또 특별한 자극 시스템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넘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함께 공부한다든가, 함께 노력하는, 함께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조직에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자극 시스템이 없다 보니 본인이 그냥 나도 모르게 또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좀 공부 많이 하시면서 또 노력도 아낌없이 하시고 지속적인 열정으로 가시면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분들을 좀 롤모델 아니면 멘토를 좀 삼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우리 괜히 1인 샵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의기소침?
자격지심 뭐 이런 거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오히려 그 빛을 더 내세 보석처럼 빛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미용인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면 일하러 가는 미용사가 있는가 하면 일을 만들러 가는 사람 아니면 공부하러 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현장이라는 것은 진짜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교육장이잖아요. 네네네. 마음만 먹는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멘탈적으로 지치지 않고 네, 네. 이제 경영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불란서 갔다 오셨어요. 근데 무대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뭔지 대표님 불란서라고 얘기하니까 꼰대야. 옛날 사람인가 이게? 우리 옛날 사람들은